다음은 유통경로의 어떤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경로의 설계 과정은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를 분석을 하고 경로 목표를 설정을 하며 주요 경로 대안을 파악해서 경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경로 구성원에 어떤 선택과 관련을 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경로에 대한 설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 수준의 분석. 즉,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냐, 어떤 경로 서비스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통업체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입지입니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입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물건 하나 살 때요, 길에서 바로 옆에 있는 큰 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버스에 내렸어요. 버스 내려서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한 블록 들어가 있는 가게에 들어갈 것입니까? 또는 큰 길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지만 1층에 있는 가게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2층, 3층 또는 지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갈까요?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참 중요합니다. 유통업체에서는. 입지가 불리할 때는 이제 다른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구매 단위. 1회 구매 시에 구매할 수 있는 양입니다. 즉 포장 단위가 작으냐 아주 크냐. 신혼부부나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적은 양을 선호할 것이고, 식구가 뭐 5명, 6명이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을 한목에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 상품 주문 후에 인도시까지 뭐 대기 시간, 주문 후에 금방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다못해 우리 이제 계산대에서도 얼마나 오래 기다려 줄 것이냐, 이런 이제 대기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다양성, 제품 구색에 우리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는 대형 마트보다는 조금 상품의 종류가 훨씬 적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던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제품 구색이 다양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서비스, 무슨 배달, 설치, 수리, 교육, 무슨 보정 뭐 등등.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어떤 욕구 수준을 분석해서 어떤 유통업체를, 유통기관을 거치고 어떤 유통로를 거칠 것인지를 일단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뭐 이제 그 대표적인 해원제 어떤 창고점에 있던 코스코라든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라든지 편의점에 있던 뭐 CU, 세븐일레븐의 어떤 그림을 참고로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이런 해운제 어떤 창고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빅마트, 코스코의 어떤 내부 풍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이런 욕구 수준에 맞춰서 경로 목표를 고객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거냐, 고객들의 어떤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상품의 특성입니다. 부패성이 강한 어떤 신선식품은 가능하면 짧은 경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 시장의 특성, 뭐 대도시냐 농어촌이냐, 기업의 특성, 우리 기업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무슨 작업력이라든지 제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경쟁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 나라 어떤 전체의 어떤 뭐 유통 구조나 어떤 유통기관들 문제. 우리 있던 이런 대형마트, 이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생겼냐 하면요, 이 롯데나 어떤 홈플러스보다 이마트가 더 먼저 생겼는데, 이마트 1호점이 1993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형태의 점포가 없었어요. 아직도 전 세계를 본다면 상당수 많은 나라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점포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소들을 또 고려를 해서 경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로 대안. 먼저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중간상을 거칠 거냐. 중간상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시킬 거냐, 편의점을 통해서 유통시킬 거냐, 할인점을 통해서 유통시킬 거냐, 뭐 이런 이제 중간상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간상의 수에 대한. 그래서 중간상의 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크게 방법이 있습니다. 집약적 유통, 전속적 유통, 선택적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우선에 여러 가지 계약 조건, 뭐 상호 책임 관계,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 계약할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중간상의 수에 대해서 집약적 유통 또는 개방적 유통을 하는데, 우리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통업자에 대해서, 중간상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개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서 가능한 많은 점포에 우리 상품이 깔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호도가 낮은 상품이었는지 편의품의 경우에 대개 이제 이런 경로를 많이 채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적 유통 또는 배타적 유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일정 지역에서 한 유통업체에게만 상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단 유통업자를 통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에, 또는 무슨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렇지만 뭐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에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자동차 대리점이 2개, 3개, 4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유통업체들끼리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좋죠. 상품의 이미지도 나빠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업체에게만 상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전문품들이 이제 이러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유통은 이제 집약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 정도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유통업자에 대해서 좀 복수로 하는데, 그래서 뭐 판매 경험이라든지 매장 면적, 자본금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데, 대개의 선매품들이 주로 이제 이러한 경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약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 선도적 유통을 전략이라든지 점포수, 통제 수준, 우선 제품 유형 뭐 해서 표로 내놨습니다. 참고로 어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어떤 대안의 평가. 여러 어떤 경로 대안들이 경제성의 측면에서 어떠냐, 통제성의 측면에서 어떠냐, 적응성의 측면에서 어떠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경제성. 어떤 경로가 매출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냐, 즉 경제성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냐. 매출이 적을 때는 오히려 간접 경로, 즉 도매상, 소매상을 통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성의 측면에서는 중간상들에게 적절한 어떤 통제, 무슨 세일을 해라, 뭘 해라, 할 때, 이제 간접 경로인 도매상, 소매상들은 우리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사의 판매원, 직영점이 통제성은 가장 높지요. 그 다음에 적응성의 측면에서는 유통환경의 변화, 즉 어떤 불경기가 닥쳐서 갑자기 매출이 팍 줄었어요. 그러면은 뭐 경로를 좀 줄인다든지 물량을 줄인다든지 할 때 이럴 때는 자사의 판매원, 즉 직영점이 오히려 가장 나쁘죠. 간접 유통인 어떤 도매상, 소매상은 오히려 이제 물량을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뭐 거래를 일시적으로 끊어도 되죠. 그래서 경제성, 통제성, 적응성의 측면에서 어떤 경로를, 어떤 유통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를 평가를 해서 이제 경로 구성원을 선택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했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중간상을 선택할 때 그 중간상의 신용 능력이라든지 명성과 평판, 뭐 영업사원의 또 수와 질, 뭐 판매 능력, 취급 상품의 수와 특성, 뭐 기존 고객의 어떤 무슨 수와 특성, 뭐 성장 잠재력, 점포 입지, 사업경,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각 중간상들에 대한 또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